안녕하십니까. 덧탐사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나라의 심경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두 번째 채널 여러분 아시죠? 네, 심박사TV 심경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민영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노나라의 한 코너를 통해서 민영화가 왜 우리 삶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어 반복을 할 예정은 아니고요. 현재 엄청나게 이슈화가 점점 되고 있죠. 관심이 없던 분들께서도 신문지 사항이나 다른 기타 매체를 통해서 이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 민영화, 의료 민영화, 그리고 기타 다른 공공 기관들의 민영화, 공공 정책의 민영화 등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고 계시는 편인데요. 오늘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미 민영화, 공공 정책을 공공 의료 서비스를 축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께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지엽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내포하고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뜻은 굉장히 좀 큽니다. 강하고 큽니다. 그래서 그런 영국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민영화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민영화, 민영화를 비롯해서 각종 민영화를 비롯해서 의료 민영화를 말할 때 정부에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를 줄이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네. 정부는 가급적 공공 서비스를 줄이죠. 그러면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죠. 대신 그만큼 줄여든 만큼의 몫은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민간 그냥 시장, 자본주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좋아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구입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적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얘기 속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숨어 있는 또 다른 얘기가 있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강자는 내가 자유롭게 재화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때 경제적인 능력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최근의 자본주의의 빈곤은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충분하지 못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분들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노인 인구 중에 약 40%는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에 살고 계신 관계로 이 민영화에 따른 민영화에 기반한 서비스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상위 몇 %에 들어가는 분들은 민영화 아무리 진행이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분들은 본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충분한 서비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료 민영화, 많은 민영화 중에서 가장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의료 민영화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체 소득 중에서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 인구, 어르신들, 노인 인구의 삶에 엄청난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폐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최근에 급격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최선의 선택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최근에 노인 인구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16% 인상이 되고 있고 수도요금 인상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현재 삭감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예산도 삭감한답니다.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이거 와이파이는 좀 웬만하면 공공 와이파이는 공공 지역에 가서는 그냥 공공 지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냥 공공 시설이죠. 그런 곳에 가면 와이파이 정도는 정부가 그래도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인데 와이파이 정도는 좀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네. 많은 외국인들이 이 공공 지역에서의 와이파이 제공에 대해서 놀라움을 Amazing Korea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예산을 삭감할 정도면 과연 우리나라가 돈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뭐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종 부속 건물 그리고 뭐 대통령이 사는 곳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를 보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치사하게 이 공공 와이파이 예산까지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이건 좀 아닌 것 중에서도 최고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검사나 치료 비용 이제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노인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주머니 돈을 나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죠. 플러스 여기에 지금 경로당의 난방비도 예산이 삭감된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압도적인 윤석열,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우리 노인 인구에게 우리 노인들의 삶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 정책들과 예산의 삭감, 줄이는 것 등은 기본적으로 그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합니다.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이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남시 의료원을 현재 민영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원을 민영화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말이 정말 안 되는 중에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여러분 지역에 있는 의료원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의료원은. 그런데 공공 의료 서비스의 최후 보루인 그 성남시 의료원 지난 20여 년간 시민들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꿋꿋하게 버텨오고 지켜오던 그 성남시 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성남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제정을 하면서 만들면서 이 영리병원을 열려는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각종 입법들을 다시 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강원도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박정하라는 국회의원은 강원도 지역의 국회의원은 과거의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과거 도지사의 정무 부시장이었던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무 부시장으로 활동을 할 때 제주도에서 그때 당시가 제주도에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한풀 꺾여 있는 그 녹지병원, 제주 영리병원이 제주 녹지병원을 설립하는 데 관련되었던 그때 당시에 정무 부시장입니다.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영리화해서 공공 서비스를 줄이고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줄이는 그 생각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가는 곳마다 이러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더군다나 이 강원도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성동 의원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현재 강원 도지사는 김진태 의원입니다. 대충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런데 제주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 지역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는 살아봐서 제주도 실정을 좀 잘 알고요. 강원도는 모르는데 이 자료를 확인해 보면
제주도에 그리고 강원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영화를 통한 영리병원에서 제공하는 고급진 서비스. 돈 주머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아주 좋은 서비스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서비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잠깐 여기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뭐 제주도 얘기까지 하면 제가 경험한 부분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 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서 제 경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 거리라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가 이제 여기 밑에부터 거리가 나와 있어요. 10km, 20km, 3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얼마만큼 가까이에 내가 필요한 응급의료시설 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통계치로 나타낸 것인데 뭐 당연히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것은 서울특별시고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등등등등 주요 시 단위의 지역에는 시설이 공공의료 시설이 많이 확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접근이 아주 용이합니다. 곳곳에 내과, 외과, 각종 분야별 병의원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병원 뭐 선택하고 거기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강원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 접근성이 매우 열악합니다. 전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불행히도 제주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주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운데 맨 제주도 가운데 한라산이 있고 뭐 이렇게 제주시와 그 서귀포시로 나눠져 있는데 서귀포 지역에 그렇게 마땅한 의료 시설이 없어요. 제주의료원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그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도에서는 가장 첨단 의료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제주대학병원에 방문하기 위해서 서귀포시에 계신 70대, 8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타시고 반나절에 걸려서 방문하는 상황입니다.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제주도에 있을 때 항상 도에 건의를 했던 것이 뭐 제주대학병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서귀포 의료원을 시설을 확충을 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더 열악합니다. 강원도는 공교롭게 또 지금 21.36km를 가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노인 인구 분포도 저 정도 됩니다. 21%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제주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노인 인구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이분들이 만성 질환에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첨단 서비스, 물론 가장 최근에 나온 첨단 의료 서비스 좋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의료비 지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 의료 서비스보다는 노인들이 만성 질환, 기타 심장 질환, 관절 질환, 관절 관련된 뭐 질환들, 그리고 뭐 당뇨 등등 뭐 많잖아요. 예. 어르신들 그 질환은 이게 만성 질환입니다. 급성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만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 일반적인 정기적인 체크업,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약을 짓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고 아주 고퀄의 하이 퀄리티의 의료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뭐 그 정도로 좋지는 않지만 폭넓게 제공될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폭넓게 보다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개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도표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현재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비롯해서 각종 공공 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민영화를 우리가 추진하게 됐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영국의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살 어린이입니다. 이 사진은 2019년 12월에 영국의 한 병원에 있는 지역에서 그 뉴모니아라고 하죠. 그 폐렴에 고통받고 있는 이 진단을 받고 뭐 폐렴일 것 같은 뭐 이렇게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폐렴 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살짜리 아이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5살 정도 되겠죠. 침상이 부족해서 바닥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침상이 부족합니까? 영국은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매우 강한 곳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공공의료 서비스가 강한 편인데 영국도 매우 강합니다. 영국에서는 의사의 그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럴 정도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해온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예산을 삭감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처참한 4살짜리 아이가 폐렴이라는 그렇게 뭐 막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가벼운 병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뭐 현대 의학 기술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치료를 못 받아서 지금 바닥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 서비스의 예산이 삭감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멀지 않은 장래입니다. 지금 현재 민영화되고 있는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자세나 태도 그리고 추진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병원 바닥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돈 주고 내가 가는 우리 동네에 지금 가는 내 거를 가면 되지. 가시면 되죠. 하지만 민영화를 시작하면 그 병원들은 공공의료 서비스에 준하는 국가의료보험에서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 보험을 통해서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더 많이 합니다. 왜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치료 한 번 하는데 돈을 더 많이 벌면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병원도 줄어들 것이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이 정도로 열악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조 파이크라는 기자가 사진을 찍은 그 모습을 이 보리스 존슨 지난 그 프라임 미니스터죠. 이 사람에게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뭐 처음에는 이렇게 완강히 거부를 하고 이 사람의 핸드폰을 자기 그냥 주머니에다가 뺏어갖고 넣었다는 그런 간략한 것을 트윗한 요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이 전 수상이 내세웠던 것이 그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예산 삭감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가 뭘 느끼냐라고 했을 때 봤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 전화기를 이제 보기 싫어서 처음에 내치다가 이렇게 공공의료 서비스나 국민들이 복지에 관심이 없느냐라는 의견을 기자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꺼내서 다시 보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과 비슷하죠. 네, 두텁게 보호를 하겠습니다. 말은 앞에서는 다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노인 잘 챙기고 군인들 잘 챙길 거고 어린아이들 서비스 잘 줄 거고 그런데 그에 관련된 각종 예산은 뒤에서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다 컷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전 수상이 속했던 그 정당을 지지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은 정서면 그러면 반대당을 찍어야지, 다른 당을 찍어야지 했을 건데 국민들이 다시 또 보수당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총선 결과 다시 우리 어린아이를 그렇게 병원 바닥에 눕게 만들었던 정책을 폈던 그 보수당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이게 좀 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좀 또 자세한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총선 결과 다시 보리스 존슨이 속해있던 보수당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영국 국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이 리즈 트러스라는 현재 영국 총리가 선출이 된 결과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있죠.
뭐 기존의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삭감, 물론 경제 정책도 어설피하고 있죠. 금리 조정을 잘 못하고 세계 정세 흐름에 맞지 않는 영국의 좀 독단적인 결정,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의논에 따라서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결과 영국 경제가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결과 총선 결과와는 다르게 성인 1,7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집권 보수당을 지지하는 응답률이 22%예요. 그리고 노동당 지지가 50%가 넘어요. 약 3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영국 국민들이, 영국 유권자들이 민심이 현재 집권 보수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스토리를, 영국 스토리를 굳이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민심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노인의 삶을 나아가서 전체 국민의 의료 서비스의 질에 관련된 의료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셔야 합니다. 섣불리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게 우리가 방임을 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도 병원에 갔을 때 침상이 없어서 저렇게 바닥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의 위험성, 그리고 그의 어두운 미래, 앞서서 실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서 오늘 노나라를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